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어떤 기준으로 도시를 고르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야놀자 리서치에서 나온 글로벌 관광도시 매력도 지수 보고서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방문객 수가 많다, 공항이 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여행객인 당신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도시에 그 진짜 매력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예요. 예전에는 보면 도시의 관광 경쟁력 하면 뭐 호텔 객실 수라던가 교통 인프라 같은 걸로 주로 평가했죠. 마치 레스토랑 가치를 그냥 의자 개수만 보고 판단하려는 거랑 좀 비슷했다고 할까요? 근데 이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그 도시에 끌리는가?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하는 거죠.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새로운 매력도 지수가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른지, 또 어떻게 빅데이터로 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당신의 다음 여행지 선택이나 아니면 도시들의 미래 전략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기존의 그 대표적인 지표들, 예를 들면 세계경제포럼, WEF의 관광 발전 지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주로 공급자 관점에서 봤어요. 도시가 관광객을 맞이할 어떤 역량, 그러니까 카패시티에 집중했죠. 교통은 편리한가, 뭐 정부 정책은 잘 지원되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보여줄지 몰라도 왜 사람들이 특정 도시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고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도시의 본질적인 매력, attractiveness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특히 요즘처럼요. 소셜미디어 통해서 생생한 후기가 막 실시간으로 공유되잖아요. 그리고 뭐 남들 다 가는 거 말고 나만의 특별한 경험 이런 걸 중시하는 시대에는 이 역량하고 매력 사이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행객들이 이제 뭐 그냥 정해진 코스 따라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관람객이 아니거든요. 도시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고 뭔가 감성적인 교감을 나누려는 그런 능동적인 경험의 주체가 됐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설만 번지르르 하다고 저절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네요. 아무리 호텔 많고 공항 커도 뭐랄까 가보니까 별로더라 이런 후기가 퍼지면 외면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제 관광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물류 개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긍정적인 감정, 잊지 못할 기억, 이런 걸 아주 섬세하게 설계하는 일종의 큐레이션된 감성적 여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프라는 그 여정의 어떻게 보면 기본 조건일 뿐이지 여행의 질이나 만족도를 보장해주진 못해요. 매력이 없으면. 글쎄요, 그냥 텅 빈 무대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야놀자 리서치가 미국 퍼듀대 또 경희대와 손잡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군요. 바로 여행객의 진짜 속마음, 도시의 그 끌림을 측정하는 야놀자 매력도 지수. 이거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이 지수는 도시 매력을 크게 두 가지 엔진으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하나는 인기 명성, 그러니까 reputation이고요. 다른 하나는 매력도, attractiveness입니다. 마치 사람을 평가할 때 머리로 판단하는 거랑 가슴으로 느끼는 거, 이렇게 나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인기 명성은 여행객의 머리가 내리는 평가예요. 인지적인 측면이죠. 소셜미디어에서 얼마나 자주 얘기되는지, 또 얼마나 많이 검색되는지, 뉴스에는 또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로 측정해요. 이게 높으면 일단 당신의 여행 고려 리스트에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하. 요즘 여기가 뜨는 데라던데 다들 가보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일종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하, 일단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하는 힘이 인기 명성이군요. 그럼 매력도는 가슴의 평가다. 이건 어떤 의미죠? 매력도는 이제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적인 평가입니다. 온라인 후기나 댓글 같은 데서 와, 음식이 진짜 최고였어요. 현지인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다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재는 거예요. 이게 높으면 그 도시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다음에 꼭 다시 와야지. 이건 친구한테 무조건 추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팬덤을 만드는 힘이죠. 오, 비유가 재밌네요. 보고서에서도 둘 다 높으면 블록버스터 명작, 매력은 높은데 인기가 낮으면 숨겨진 독립영화 수작, 인기는 높은데 매력이 낮으면 과대 포장된 영화,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네네. 인기 명성은 도시를 알게 하지만
매력도는 도시를 사랑하게 만든다. 이 말이 확 와닿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도시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두 축, 인기 명성이랑 매력도를 비교하면요. 도시가 내세우는 마케팅 메시지하고 여행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의 그 간극, 이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기존의 뭐 관광 경쟁력이나 브랜드 이미지 이런 개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에요. 경쟁력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나, 브랜드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싶나에 가깝다면요. 이 매력도 지수는 여행객들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느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 순위는 높은데 매력도 점수가 낮다. 그러면 도시가 가진 자산이 실제 매력적인 경험으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홍보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인기 명성과 매력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의 매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여행객들이 온라인에 남기는 방대한 디지털 발자국들, 즉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이걸 뭐 디지털 민족지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민족지학이요? 네.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설문조사나 홍보 문구가 아니고요. 여행객들이 친구나 다른 여행객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이에요. 온라인상의 대화들을 마치 문화 인류학자처럼 이렇게 관찰해서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는 거죠. 우선 분석 대상을 정해야 하니까 글로벌 도시 랭킹, 인구 규모, 또 전문가 의견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 세계 191개 주요 관광 도시를 추렸습니다. 서유럽이 63개, 동남아 27개, 동북아 24개, 북미 25개. 이런 식으로 지역적 다양성도 확보했고요. 특정 국가에 너무 쏠리지 않도록 국가별로 최대 12개 도시 제한도 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에 대해서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포함해서 사용자 수도 많고 자연어 처리 기술 수준도 높은 총 14개 언어요. 14개 언어요. 와. 네, 14개 언어로 작성된 소셜미디어, 블로그, 포럼, 온라인 리뷰 데이터를 최근 2년간, 그러니까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집했어요. 양이 엄청나죠. 아쉽게도 중국어는 현지 데이터 반출 제한 정책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야, 14개 언어로 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뭐 일일이 읽어볼 순 없을 테고 이걸 분석하려면 정말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브랜드워치 같은 전문 분석 솔루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신 트랜스포머 기반 AI 모델을 활용해서 감성 분석이라는 걸 수행했는데요. 감성 분석이요? 네, 이게 뭐냐면 AI가 수백만, 수천만 개의 온라인 텍스트를 읽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감정, 그러니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걸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기술이에요. 이걸 통해서 도시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 키워드별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의 언급량, 즉 버즈 데이터를 확보한 거죠.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광 경험을 크게 4가지 핵심 차원, 디멘션으로 나누고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첫째, 도시의 아름다움과 자연경관 30%, 둘째, 도시의 문화와 역사 30%, 셋째, 도시에서의 체험 콘텐츠 30%, 그리고 넷째, 도시의 환대성 10%입니다. 아, 환대성은 10%로 조금 낮네요. 네, 환대성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요. 이게 뭐 도시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방문 후에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고 다른 차원에 비해서 온라인상의 언급량 자체도 좀 적기 때문입니다. 4개 차원만으로는 조금 뭉뚱그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래에 더 세부적인 항목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체험 콘텐츠만 해도 먹고 자고 쇼핑하고 즐기는 게 다 다르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그 4개 핵심 차원 아래에는 총 17개의 세부 차원, 서브 디멘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체험 콘텐츠 안에는 음식, 숙박시설, 쇼핑, 테마파크, 밤문화, 스포츠 관람, 액티비티 참여, 축제 이벤트 같은 게 다 포함돼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총 491개의 구체적인 키워드 라이브러리를 구축했고 이걸 통해서 분석의 정밀도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점수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최종 점수는 이렇게 산출됩니다. 각 세부 차원별로 긍정적인 감성 비율,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긍정 후기 비율 같은 거요. 그리고 해당 도시에서 그 세부 차원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는지, 예를 들면 전체 후기 중에서 음식 관련 후기 비중 같은 거죠. 이걸 곱해서 점수를 매겨요. 이 점수들을 다시 다 합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4개 차원별 가중치랑 실제 언급량 기반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최종 종합 매력도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 글로벌 평균 점수를 100으로 설정해서 지수, 인덱스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년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와, 설명만 들어도 정말 방대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한 2025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도시가 여행객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사로잡았는지, 이 데이터가 들려주는 도시들의 성적표, 정말 궁금합니다. 네, 2025년 영예의 종합 1위는 바로 일본의 오사카였습니다. 오, 오사카요? 네, 2024년에는 3위였는데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오사카의 강점인 그 체험 콘텐츠, 특히 식도락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압도적인 1위를 지켰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환대성, 자연경관 등 다른 모든 차원에서도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방이 매력도시다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이야,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여행객들을 만족시켰다는 의미죠. 오사카가 1위라니. 맛있는 음식이나 활기찬 분위기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다른 매력 요소들도 균형 있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럼 파리나 런던 같은 전통의 강호들은 어땠나요? 그리고 우리 한국 도시들 성적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파리는 문화 역사 부문에서는 여전히 1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종합 순위는 2위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환대성 측면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한편 2024년에 1위였던 교토는 좀 안타깝게도 3위로 2계단 하락했습니다. 교토의 그 고즈넉한 전통적인 매력은 여전하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체험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분석됐고요. 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도시는 방콕인데요. 방콕이요? 네, 16위에서 7위로 무려 9계단이나 급상승했어요. 과거의 그 가성비 좋은 도시 이미지를 넘어서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체험 도시로 성공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시들의 약진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서울은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 상승하면서 당당히 글로벌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특히 음식하고 쇼핑 부문에서의 강점이 핵심 동력이었고 자연경관, 한강이나 공원 같은 거요. 그리고 환대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제주는 독특한 자연경관, 예를 들면 오름이나 아름다운 해변 같은 거요. 이런 요소랑 서핑, 트레킹 같은 해양 및 아웃도어 액티비티, 그리고 해녀 문화 같은 독특한 문화유산이 시너지를 내면서 23위에서 16위로 무려 7계단이나 급등했습니다. 이야, 제주. 네, 부산 역시 아름다운 해안 경관하고 신선한 해산물 중심의 식도락, 또 다양한 영화제나 불꽃축제 같은 복합적인 콘텐츠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28위에서 23위로 5계단 상승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와, 서울, 제주, 부산 모두 순위가 올랐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특히 제주와 부산의 상승세가 눈에 확 띕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시아 도시들이 강세를 보이고 유럽의 전통적인 인기 도시들은 다소 주춤한 모습인 것 같고요. 싱가포르 하락도 좀 의외네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의 매력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사카, 교토 외에도 상하이나 홍콩 같은 다른 아시아 주요 도시들도 반등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일부 유럽 도시들은 관광객 과밀 문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아니면 경쟁 심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매력도가 좀 정체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연, 문화, 체험, 환대성이라는 4개 핵심 차원 모두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종합순위가 8위에서 15위까지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거죠. 도시별 순위 변화도 흥미롭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의 변화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행객들의 관심사가 요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2025년 종합지수가 140.01로 나왔는데요. 이게 2024년 기준점 100이었죠. 그거 대비 14%포인트 이상 증가했어요.
이건 전 세계 관광 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확실히 벗어나서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명확한 데이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 4개의 핵심 차원 중에서 도시의 문화와 역사 차원의 지수가 116.78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 문화와 역사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행객들이 단순히 그냥 쉬고 즐기는 걸 넘어서서 그 도시만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그런 의미 있고 교육적인 경험에 대한 갈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역시 그 세부 차원별 변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열광하고 또 무엇에 시간과 돈을 기꺼이 쓰는지 가장 날 것으로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2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숙박 경험의 상품화, 그리고 체험 활동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숙박의 상품화, 체험의 프리미엄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7개 세부 항목 중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증가율이 5.35%로 가장 낮았어요. 가장 낮았다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이지.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매력 요소나 자랑거리가 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가장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인 항목은 교육적 장소였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역사유적지 같은 곳들이요. 무려 26.51%나 증가했어요. 와, 26%요? 네,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학습과 자아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 뒤를 이어서 동식물,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 자연공원 등에서 교감하는 활동이죠. 이게 19.39% 증가했고요. 액티비티, 서핑이나 등산, 쿠킹 클래스 같은 능동적인 체험이 17.69%, 쇼핑이 17.63%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여행객들은 이제 단순히 좋은 호텔에 묵는 것보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자연을 느끼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험하고 또 쇼핑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 여기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잠자는 곳, 즉 숙소 자체의 스펙보다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여행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는 거네요. 와, 이건 특히 호텔 같은 숙박 업계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그 지역만이 가진 매력적인 경험 콘텐츠랑 투숙객을 연결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경험 큐레이터나 플랫폼 역할을 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매력도 지수는 단순히 순위 매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정부나 관광 관련 기관들, DMO라고 하죠.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교토가 체험 콘텐츠 부분에서 약점을 보였다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교토시는 막연하게 전통 사찰 홍보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혹은 좀 활기찬 야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정밀 타격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예전처럼 모든 분야에 그냥 똑같이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도구로도 아주 유용하겠는데요. 만약 어떤 도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막 대대적인 미소 친절 캠페인을 벌였다면 다음에 발표되는 매력도 지수에서 환대성 차원, 특히 그 안에 서비스 제공자의 친절함 세부 항목 점수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추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로 정책의 실효성을 딱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를 미식 관광의 성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옆 도시가 아니라 음식, 세부 차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서욱이나 오사카 같은 도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성공 요인이 뭔지 심층 분석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민간 산업계, 예를 들어 여행사나 호텔, 항공사, 레스토랑 입장에서도 이 지수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교육적 장소 방문, 특별한 액티비티 체험, 쇼핑 만족도 같이 여행객들의 긍정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성장 분야를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여행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또 환대성 점수가 낮게 나온 도시의 기업들은 서비스 품질 개선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구나. 이걸 깨닫게 낼 거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도시의 서비스 제공자의 친절함 점수가 낮다면 해당 지역의 호텔협회나 외식업협회는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명백한 데이터 기반 근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제시한 매력도 명성 매트릭스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경험 만족도, 즉 매력도는 매우 높은데 아직 덜 알려져서 인기가 낮은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명성, 인기는 자자한데 실제 방문객 만족도가 낮아서 과대포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도시는요? 좋은 질문입니다.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는요, 거액 들여서 광고하기보다는 실제 방문객들이 남긴 긍정적인 후기들, 즉 사용자 생성 컨텐츠, UGC라고 하죠.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와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더라. 이 입소문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과대포장된 도시는 막연하게 우리 도시 최고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오히려 홍보 범위를 좀 좁혀서요. 방문객들이 실제로 만족했던 특정 경험,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미식거리라든가 숨겨진 인생샷 명소 같은 구체적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결국 핵심은 막연한 자랑이 아니라 검증된 경험의 증거를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매력도 지수는 전 세계 도시들이 서로를 벤치마킹하고 배우면서 선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도시가 낮은 환대성 피드백을 보고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다른 도시가 체험 컨텐츠 부족 지적에 따라 새로운 축제나 즐길거리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도시들은 더 매력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최종적인 혜택은 우리 모두, 즉 미래의 여행객들에게 돌아가겠죠.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파이 자체를 함께 키워나가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야놀자 리서치의 글로벌 관광도시 매력도 지수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했는지,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는지가 아니라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고 긍정적인 매력의 흔적을 남겼는지, 이게 도시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미래의 진정으로 성공하는 도시는 더 넓은 공항이나 더 높은 빌딩을 경쟁적으로 짓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방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은 감동과 더 오래 지속되는 매력을 심어주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의 점수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나침판이 생긴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도시들이 당신의 지갑이나 방문 횟수가 아닌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경쟁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다음 여행에서 어떤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그 소중한 경험을 어떻게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 공유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그 선택과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래 도시들의 매력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